에 대한 건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처럼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해 온 거죠. 건설 역시도 이제 안전 수칙처럼 이제 사건 사고와 함께 발전해 온 거잖아요.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 안전 수칙은 피로 쓰였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. 아이고야. 삼풍백화점이랑 성수대교 사고는 이 건설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환점이라고 해야 되나,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어요. 이제 산업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여러 가지 법 제도도 바뀌고요.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기관들도 많이 생겼어요. 이때 이후로 건설 기술인을 경력 관리하는 제도가 하나 생겼거든요. 이게 이제 부실 시공을 좀 막고 좀 설계랑 시공의 좀 책임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건설 기술인들에 대한 경력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거에서 좀 도입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기관이 또 생겼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거, 지금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죠. 여기 신설돼가지고 이곳에서는 완공된 시설물, 이제 교량부터 해서 도로 뭐 이런 것들, 인프라 시설들을 다 안전에 관련된 거 다 여기서 담당하고 있어요. 더 안전하게 좀 더 믿을 수 있게 시설물을 짓고 관리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던 거죠. 다들 노력을 해주고 계셨네요. 그래요. 감사하네요. 왜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맞아요. 사실 맞아요. 의자 소재가 불에 잘 맞아요. 타는 소재여가지고 그 이후로 지하철 의자가 다 이렇게 난연 소재로 바뀌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최근에 그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구 참사가 알려준 교훈 때문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잖아요. 그러니까요. 불이 붙진 않았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건설도 사건 사고로 이제 안전 기술을 진화시켜 온 거죠. 그럼 그런 뭐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건설의 아픈 과거를 딛고 안전한 기술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있을까요?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정도 되죠. 50년. 1971년 날짜도 12월 25일,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. 네, 당시 이제 서울 명동의 최고급 호텔로 이제 명성이 자자했던 당시로선 초고층입니다. 22층짜리 대연각 호텔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침 한 9시 50분경에 이 호텔 1층에 있던 커피숍의 주방에서 가스가 폭발합니다. 그리고 이 가스 폭발로 인해서 붙은 불이 삽시간에 호텔을 휘감으면서 기록적인 사망자와 사상자가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아니 위로 막 던지기 전에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없었을까요? 그러니까 이 진원지 자체도 사실은 좀 너무 비극적이죠. 중간 어디쯤에서 불이 붙었으면 그래도 그 밑에는, 밑에 층은 네.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 빌딩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이게 거대한 그 굴뚝이나 연통 효과가 생긴대요. 아 위로 달 위로 이렇게 계속 삽시간에 걷죠.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건물 중앙 계단 쪽 뭐 그 외벽 쪽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. 2층. 왜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1층이 진원지였기 때문에. 아니 그래도 명색이 호텔인데 소방 시설이나 그런 구비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. 시기를 좀 봐야 되잖아요. 1971년도. 아 너무 오래전인가요? 71년도라고 하면요. 개발이 중요했지 뭐 안전이나 뭐 그때 또 사고가 그 건물의 뭐 화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스프링쿨러는 당연히 없었고요. 지금은 계단마다 있잖아요. 아파트도 왜 그 계단 비상구 문을 이제 방화문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문도 없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한지로 된 벽지, 아 그랬겠다. 나무 목재. 너무 잘 탔겠다. 그러니까 불연성 소재들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고 다 가연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는 순간 삽시간에 붙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1층에서 진원지니까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. 옥상으로. 예,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의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. 아이고. 그 문만 좀 열려 있어서 또 시간을 좀 벌 수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 문이 열려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층 빌딩 특히 아파트에서도요 이 위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이 있는 있죠. 곳이 꽤 많은데 안 됐나요? 당시의 대형각 이 호텔에서는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죠. 호텔인데도 그게 안 돼 있었구나. 아니 그럼 입구도 지금 1층이 막혀있고 옥상도 옥상도 막혀 막혔고 있고. 그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아니 근데 저렇게 큰 불이 났는데 그럼 소방차는 언제 출동하는 거예요? 도착을 안 한 거예요? 이 소방서는 굉장히 가까웠다고 그래요. 7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소방차는 도착을 했는데 근데
이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위에서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. 네. 사다리차의 길이가요 7층이 한계였더라고요. 그 당시 때. 그럼 7층까지고 8층 그 위에 있던 분들은 그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? 방법이 없는 거죠. 불길에 휩싸인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이제 위협을 느꼈을 거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만 했죠. 그렇죠. 그래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다거나 뭐 커튼이나 침대볼을 가지고 뭐 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거나 매트리스 하나를 들고 뛰어내린 거예요. 그게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떨어지면 잘못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뛸 수밖에 마지막 그 살고 싶은 그쵸. 마음으로 뛰어내린 거죠. 건물 주변에 이 추락산 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재에 무서웠으면. 사망한 시신보다 오히려 추락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정도라고 그 이야기가 전해져요. 사망자가 163명이고 신원 미확인 이제 3명 그리고 부상자가 63명이라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계 호텔 화재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요. 뭐 소방관, 경찰, 군인, 심지어 이제 미8군 소방대까지 총 2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, 1,90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는 7시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. 7시간 동안 그 너무- 불길에서 와. 어찌됐건 이 화재 사건은 우리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이 역사의 상처가 오늘날 대한민국 K건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사실은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 또한 아이러니하기도 하죠. 1층에서 시작된 화재 때문에 그야말로 호텔 건물 전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바뀐 점이 있겠죠. 있죠. 원래 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도망친다는 그 개념이 있었거든요. 과거에는. 네. 근데 현재는 이제 불이 나면 건물이 스스로 불을 꺼버려요. 이런 개념으로 좀 변화됐다고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네, 것 네. 같아요. 대형 건물의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. 맞아요. 네. 이런 것들도 거기에 변화에 지금은 한- 아파트에 그 저희 없는 데가 전열기 위에도 달아야 되잖아요. 어, 위로 있어요, 새로 있어요. 하는 네. 그 아파트.